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지난 편까지는 멜라토닌과 뇌 건강, 멜라토닌과 혈관 건강에 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장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뇌 멜라토닌이 연계되어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멜라토닌 축이 만성염증과 치매를 막는다 라는 주제로 장의 마이크로바이옴과 멜라토닌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야말로 우리 건강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총합을 의미하죠. 즉 바다 마이크로바이옴, 호수 마이크로바이옴 등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는데요.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신체 내부에 특히 그 사람의 장내에 공존하는 상재균, 공생균, 병균들의 집합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장내 세균숲, 장내 세균총으로 불리기도 하죠.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에 존재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 가운데 약 95%가 장에 존재합니다. 변 1g에 1000억 마리나 발견될 정도로 엄청난 장내 세균의 숫자를 자랑하게 되죠. 문제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생존하죠. 그래서 장 300제곱미터당 약 12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표면적을 가진 대장은 음식물과 섞여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 비료, 농약, 환경물질, 그리고 대변의 염증성 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장의 전체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집중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장 점막은 필연적으로 미세한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특정 시기에 한 번쯤은 장점막 구멍을 반드시 경험하며 어떤 사람들은 상당 기간 고생하기도 합니다. 장점막에 벌어진 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유해물질이 들어오면서 염증세포를 자극해 만들어진 염증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뇌, 심장, 신장, 면역세포 등을 공격하는 만성염증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장내 세균의 불균형과 장점막 손상으로 무수히 많은 질병이 생기는데 심할 때는 장을 절제해야 하는 크론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의 취약성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보루가 바로 장내 세균숲입니다. 장내 세균숲에 있는 무수한 유익균이 장점막에 딱 달라붙어서 유해물이 장점막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저는 이것을 유해균의 장점막 점유를 통한 선택적 배제라고 칭합니다. 영양소는 통과시키고 유해물질은 막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내 유익균에 비해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런 보호기능은 파괴, 상실됩니다. 장내 세균숲에 불균형이 있을 때 대표적으로 나타난 질병 중에 하나가 가민성 대장증후군인데요.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살펴보게 되면 장의 증상뿐만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증상이 다수 발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복통 외에 수면 부족, 두통, 소화불량, 피로감, 우울감, 금강염려증 등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장내 세균의 불균형과 면역학적 이상 반응이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일으키고 가민성 대장증후군은 다시 뇌에 스트레스를 줘서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즉 장이 뇌를 괴롭히며 뇌가 장을 더욱더 가민하게 만듭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이 뇌기능의 이상이나 심리적 질환을 일으키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가장 멀리 떨어진 뇌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최근 장내 세균과 뇌의 자율신경계 사이에 존재하는 신경 및 체액을 통한 상방향 소통 통로인 장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장과 뇌는 한 뿌리에서 나왔다. 장과 뇌는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여러 대사물질은 혈관을 통해 이동해서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장내축 이론에 근거해 장내 세균 촉의 불균형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뇌에 영향을 미쳐 주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마이크로바이오타 인플라마솜 가스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장과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멜라토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즉 멜라토닌 분비를 활성화해 좋은 수면을 만들려면 먼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수면 부족 등의 수면 장애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자극해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면 이를 처리하느라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서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가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수면 장애로 인한 멜라토닌의 감소가 장내 염증 반응 및 장내 세균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장염을 유도한 지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해 장염을 치료한 연구도 존재합니다. 즉 멜라토닌이 원활히 분비되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지며 각종 장 기능이 호전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잡히면 멜라토닌의 분비 역시 정진되며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수면이 망가지면 장이 아프고 장이 불편해지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뇌, 장, 잠을 연결하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멜라토닌의 상호 커넥션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최근 수면 조절 효과, 다양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지닌 멜라토닌 고함유 음식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장질환과 수면장애 및 뇌기능저하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넨버그의 연구에서는 수면 패턴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자에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높았고 해당 환자들의 체내 멜라토닌 분비량이 눈에 띄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로트라의 연구에 따르면 중증의 개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한 결과 일부 환자들에서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멜라토닌 제제를 투여한 결과 가민성 대장 증후군의 치료와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현재 스트레스성 질환에 사용되는 많은 의약품들이 적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하지만 멜라토닌 제제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장질환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의 경우 그동안 멜라토닌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개발되어 국내에서도 일반 식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멜라토닌 늘리는 수면 개선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잘 때는 빛과 소음을 완벽히 제거해 주십시오. 인공빛이 들어오지 않게 침실의 커튼을 들이우고 스마트폰은 가급적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야식은 절대 금하며 9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다면 잠자는 동안 상체를 높여주시고 잠자기 전에는 가격한 운동을 금지해 주십시오. 만약 배가 고파서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면 멜라토닌을 높이는 체리, 샐러리, 부추, 브로콜리, 바나나, 파래, 연근과 같은 음식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내 환경이 어떻게 뇌 그리고 멜라토닌에 영향을 미치는지, 장 건강이 왜 뇌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멜라토닌이 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건강한 뇌기능과 장 건강을 지닌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